네, 안녕하세요. 교과서 17쪽의 이모군란에 대해서 오늘 학습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첫 번째 대단원의 첫 번째 중단원인 외세의 침략적 접근과 개항을 학습하고 있습니다. 자, 이 중단원은요, 세 가지 소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처음으로 공부했었던 흥선대원군이 집권하다가 첫 번째 소단원이었고요. 이때 우리는 통상수교 거부 정책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죠. 자, 흥선대원군이 물러난 후 고종이 직접 정치를 하면서 이제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 아닌 문호를 개방을 합니다. 자, 문호를 개방을 했다는 것은 나라의 문을 열어서 외국의 문물을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다는 뜻이에요. 자, 이를 바탕으로 개화 정책이 새롭게 추진이 되고요.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파트가 이 세 번째 소단원입니다. 하지만 이 개화 정책에 대해 모두가 찬성을 할 수는 없겠죠. 자, 개화를 둘러싼 갈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 갈등을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었죠. 위정척사 운동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갈등이라고 할 수 있는 이모군란이 오늘 배울 주제인 것입니다. 이모군란은 왜 일어났을까요? 자, 교과서 17쪽의 첫 번째 문단에 이모군란 발생 원인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자, 이모군란의 발생 원인입니다. 정부의 개화 정책에 대한 불만은 구식군인들에게도 터져 나왔다. 자, 구식군인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신식 군대와의 차별 대우에 분노한 구식군인들이 봉기를 일으키자 개항 이후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커진 도시 하층민들도 봉기에 가담하였다. 자, 첫 번째 문단에 이 구식군인들이 이 이모군란을 일으켰는데요. 구식군인들이 이 이모군란을 일으킨 원인은 신식 군대와의 차별 대우 때문에 분노를 했기 때문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아마 지지난 시간쯤에 고종의 개화 정책을 공부를 하면서 군대와 관련된 개화 정책을 학습하셨을 거예요. 조선의 군력 증강을 위해서 고종은 새로운 신식 군대를 도입을 하게 되죠. 그 신식 군대를 별기군이라고 칭했습니다. 별기군이요. 자, 아랫부분에 별기군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죠. 자, 신식 군대인 별기군은 급료와 피복 등 모든 면에서 구식 군인보다 좋은 대우를 받았고 일본인 교관에게 근대적인 새로운 군사 훈련을 받는 군대였다고 합니다. 자, 아무래도 우리가 새로운 것을 접하고 나면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것, 익숙한 것들에는 관심이 좀 소홀해지는 측면이 있죠. 자, 이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식군대라는 별기군이 창설이 되자 기존에 있었던 구식군인들에게는 차별 대우가 가해진 거예요. 이들에게 관심도 적어지고 별기군을 대우하느라 구식군인들을 너무 소홀하게 대접을 한 것이죠. 자, 어떤 차별 대우가 있었는지 아래에 만화를 보면서 한번 파악을 해볼까요? 자, 이쪽 왼쪽에 있는 사람이 구식군인입니다. 표정이 굉장히 안 좋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 구식군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 구식군인은 13개월 만에 밀린 급료를 받았는데 거의 1년 만에 밀린 급료를 받았다고 하죠. 그런데 이 급료에 겨와 모래가 잔뜩 섞여 있었다네. 자, 이 당시는 급료를 쌀로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3개월 만에 밀린 급료를 받은 것도 화가 나는데 그 쌀 안에 먹지 못할 겨, 쌀 껍질과 모래가 섞여 있었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화가 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구식군인들이 이들에게 가해진 차별 대우에 대해 분노하여 봉기를 일으킨 사건이 바로 이 이모군란이고요. 개화 정책과 개항 이후로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도시 하층민까지도 이 봉기에 합류하게 되면서 이 이모군란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모군란은 이모년에 일어난 군대의 난이라는 뜻으로 풀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이모군란의 주도자가 구식군인이라는 점, 이들이 왜 일으켰는지, 이들이 받은 차별 대우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학습지에 있는 이모군란의 배경 15, 16, 17 빈칸 부분을 잠깐 채워볼까요? 자, 이모군란의 배경은 정부의 개화 정책에 대한 불만으로 좀 크게 이야기를 해볼 것 같고요. 좀 더 직접적인 원인은 신식군대와의 차별 대우에 분노한 구식군인의 봉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이모군란에 개항 이후 경제적 어려움이 커진 도시에 하층민이 가담을 하면서 이 반란이 좀 더 규모가 커지게 됐죠.
자, 배경 부분의 학습지를 선생님이 채워줬으니까요.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들으면서 전개와 결과 부분의 빈칸은 한번 스스로 채워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주 줌 수업 때 18, 19, 20, 21 등의 빈칸을 함께 채워보긴 할 건데요. 여러분이 미리 한번 채워두시길 바랍니다. 이모군란이 왜 일어났는지, 원인, 배경을 학습했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진행되었는지 전개 부분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9인들은 일본 공사관과 궁궐을 습격했습니다. 자, 공사관이라는 것은 일본을 대표하는 외교관이 조선 안에서 일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일본 공사관과 궁궐을 습격했고요. 그리고 신식군대인 별기군이 일본인 교관에게 훈련을 받았다고 했죠. 일본인 교관과 부패한 민씨 일파를 살해하였습니다. 자, 이게 이모군란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 99인들은 그동안 물러나 있었던 흥선대원군을 다시 불러옵니다. 그래서 이모군란으로 인해서 잠시 하야했던 흥선대원군이 다시 재집권을 하게 되고요. 흥선대원군 하면 통상수교 거부정책 기억나시죠? 다시 재집권한 흥선대원군은 그동안 고종, 민비 세력이 추진했던 개화정책을 모두 중단하였습니다. 하지만 군인들의 반란으로 피신을 가 있었던 고종의 아내죠. 민비가 청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에 청나라가 군대를 조선에 파견하여 흥선대원군을 납치해버리고요. 그리고 이 이모군란을 진압합니다. 그래서 다시 민씨 세력이 재집권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모군란이 추진되었던 과정이에요. 자, 정리를 하자면, 자, 첫 번째, 99인들이 어디를 공격한다고요? 자, 일본 공사관과 일본인 교관을 공격을 한다고요. 플러스 민씨 일파까지 공격을 한 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 그리고 이들이 흥선대원군을 다시 부르게 돼서 흥선대원군이 재집권을 하고요. 이 흥선대원군은 개화정책을 모두 중단합니다. 하지만 민비의 도움 요청으로 청나라 군대가 들어오게 되어 흥선대원군을 납치해버리고 이모군란을 진압을 하죠. 그래서 다시 민씨 세력이 권력을 잡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모군란의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모군란이 왜 일어나게 됐는지 원인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원인만큼이나 이모군란의 결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교과서에는 이모군란의 결과가 두 문단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가 청나라와 관련돼 있는 결과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가 일본과 관련돼 있는 이모군란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모군란이라는 사건은 청나라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한 사건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모군란 이후에 조선 안에 청나라의 영향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청나라가 조선에 대해 간섭을 하기 시작하는 결과가 이모군란으로 인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청은 조선에 군대를 주둔시킵니다. 그리고 고문을 파견하여 내정을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자, 고문이라는 것은요, 조언을 해주는 관리를 의미합니다. 조언해주는 관리요. 그런데 이 청나라에서 파견된 고문은 이제 조선의 내정을 간섭합니다. 자, 내정을 간섭한다. 내정이라는 것은 한 나라의 내부 정치를 의미합니다. 청나라 출신인 이 관리는 조선의 정치를 청나라에 유리한 방식으로 끌어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조선은 이모군란 이후 청나라의 영향과 간섭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청나라와 맺은 조약에도 드러나 있습니다. 자, 이모군란 이후 조선은 청나라와 조청상민 수륙 무역 장정을 체결합니다. 자, 이름이 좀 길죠. 자, 오른쪽 설명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청상민 수륙 무역 장정에 무슨 내용이 있는가? 자, 이 내용에 조선은 청의 속국임이 명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제1조에 청의 북양대신과 조선 국왕이 대등한 지위를 갖는다라고 규정을 했다는 거죠. 자, 이 뜻은 청나라의 신하인 북양대신과 조선의 왕이 동급이다라는 다소 굴욕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청은 이 조약을 통해서 조선은 우리의 아래에 있고 우리 영향력 밑에 있는 국가라는 것을 재확인하려는 결과가 보인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지금 청나라가 조선이 내정에 간섭하고 있는 것을
이제 비판하는 그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선의 내정과 외교 정책에 간섭하는 청을 표현한 풍자화라고 얘기를 하죠. 자, 조선 선비 뒤에 청나라 관리가 이렇게 비열하게 웃으면서 자, 이래라 저래라 시키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와 같이 청의 군함과 군대가 뒤에 버티고 있고요. 자, 국제 정세에 눈이 어두운 조선이 청나라 뒤에서 조종당하고 있는 장면이 이 상황을 표현한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본과 관련된 이모군란의 결과입니다. 자, 이모군란으로 어떻게 보면 피해를 입었던 국가는 일본이죠. 자, 전개 부분 다시 보시죠. 자, 보이십니까? 자, 일본 공사관을 습격을 했다고 했고요. 일본인 교관이 이모군란으로 인해 죽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모군란 이후 일본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일본은 공사관이 습격받은 이를 구실로 조약을 요구를 합니다. 자, 이 조약은 바로 제물포 조약입니다. 제물포 조약을 체결을 강요했어요. 자, 제물포 조약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자, 첫 번째, 조선은 일본에 배상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자, 우리가 너희 나라로 인해 피해를 입었으니까 이에 대한 배상을 해라 라는 요구인 거죠. 또한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자, 공사관 경비를 구실로 공사관 이제 공격받은 공사관을 지키기 위해서 일본이 일본 군대를 서울에 주둔할 것을 요구를 하고요. 그래서 일본 군이 조선의 안에 서울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이모군란으로 인한 두 가지 일본과 관련된 결과입니다. 자, 그래서 이모군란의 결과로 조선에는 두 나라의 군대가 주둔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청나라의 군대죠. 청나라의 군대가 조선에 군대를 주둔하고요. 그리고 일본 역시 일본군을 서울에 주둔시킵니다. 이후에 청과 일본이 조선에 끼칠 영향력을 서로 키워나가기 위해서 경쟁을 할 장면이 충분히 예상이 되죠. 자, 이 군대 주둔에 대한 부분을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엔 단원을 넘어가서 근대적 개혁의 추진에 대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수행평가와 관련된 파트이니까 자, 열심히 다음 시간에도 공부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